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만만치 않네요, 그죠? 처음부터 만만치 않네요. 이런 그 에너지란, 그죠? 그런데 저는 잘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에너지 설계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도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가.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또 학술적으로, 그죠? 학문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설계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 식사하시는 것처럼 저도 식사를 했겠죠. 식사를 해야지만, 그죠? 식사를 해야지만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시에 식사를 한 것은 에너지를 섭취한 거고, 신진대사 작용에 의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끼에 예를 들어서 한 100kcal를 점심 때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효율, 에피션시라고 하는데요. 효율이 얼마쯤 나오냐 그러면 대충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식사에 100kcal,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한 20% 정도만 실제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사람이 체표면에서 발열량, 체표면에서 에너지가 열로 나옵니다. 열로. 그래서 보통 사람 한 명이 체표면이 1.7제곱미터, 감이 안 오시죠, 그죠? 1.7제곱, 그러니까 사람의 이 체표면, 사람의 표면적이 1.7제곱미터. 그쪽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에너지, 섭취하는 에너지의 80%가 열로 나오고 20%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당히 효율이 안 좋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하실 때, 그죠? 좀 더 효율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20%밖에 효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험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에너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지선다이죠, 그죠? 그럼 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문제를 잘 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하시면 되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혹시 누가 당신 말이지 에너지 설계자라는데 그 에너지라는 게 뭐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교육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평가를 안 하면 이게 공부가 안 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강의를 다 듣고 요새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교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디 학생들도 강의를 듣고 교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뭐 강의를 잘 들었다, 뭐 강의가 뒤에 쏙 돌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데인데 보통 교수님들이 상당히 강의 평가에 대해서 의연하십니다. 그렇겠죠, 그죠? 뭐 학생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하지만 속마음은요 대단히 바삭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평가에 스트레스 받으실 교수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말이지 한 해 동안에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고작 말이지 80%도 뭐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강의 평가하시면 몇 점을 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렇게 무지장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 자료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럽게, 그죠? 이게 그렇죠. 갈수록 직접 삼중이에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았는데 뒷페이지 보니까 또, 그죠? 이상한 문자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에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는 일은 몇 프로 한다고 했죠? 20%, 80%는요? 열로 나옵니다. 어디서요? 이 체표면, 그죠? 사람의 평균 체표면이 얼마라고요? 1.7 제곱미터. 그쪽으로 다 열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가, 이 실내가 대단히 쾌적하다. 나는 이 실내가 너무 쾌적하다. 라고 하면은 1.7 제곱미터의 체표면으로 열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인간은, 사람은 가장 쾌적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열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 추울까요, 더울까요? 맞습니다. 춥습니다. 그죠? 열이 막 빠져나가면 춥습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추운 데 가면 소를 막 끼치잖아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오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탁사 도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탁살이 돋으면서 체표면을 닿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잘 안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체온이 주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밖에서 열이 다 돌면 어떻게 될까요? 막 덥겠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내가 먹은 80%는 열로 바꿔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서 열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에너지를 내 몸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오다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땀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땀이 증발하면서 내열을 뺏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느님이 인간의 신체를 대단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어쨌든 춥고 덥고 춥다 덥다 쾌적하다. 그것을 사람이 이 표피로 쉽게 말하면 컨트롤,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반드시 매일 샤워하시고 속옷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표피에서 나오는 땀, 그죠? 막열이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속옷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그죠? 취치가 냄새가 안 나는 상태도 옆에 사람은 한 2, 3일 그죠? 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면 20%가 일을 하지만 80%는 열로 나가죠. 그것도 뭐라 그랬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열로 바꾸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한 종류인데 결국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도 에너지의 한 종류고 일도 에너지의 한 종류다. 아시겠죠?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큰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열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화폐의 단위는 원이잖아요. 그죠? 일본의 화폐는 다른가? 그죠? 일본은 엔, 안 주고 계시네. 그죠? 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하면요. 위안화, 그죠? 원인데 중국말로 위안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그 단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는 열이라고 하는 단위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는 칼로리라고 합니다. 칼로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로리라고 적으면 CAL이라고 적으면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열의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이런 단위만 쓰자. 이렇게 통용 단위에서는 칼로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칼로리라고 하게 나오면 이 칼로리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열의 단위다. 잊어버리지 말고 아시겠죠? 칼로리라고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열의 단위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에너지 형태 및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그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많은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조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명의 전력 에너지 약 40% 정도, 한 36% 정도가 우리나라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그죠?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로 쉽게 말하면 원자력 에너지로 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서 그 원자력 발전에서 원자력의 그 핵 붕괴열, 핵 반응열을 이용해서 핵 반응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 만들고 이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든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 열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에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전기를 만들고 그 열 에너지가 터빈이라고 하는 기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이 전기의 약 40% 정도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서 오는 전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이것이 조명이니까 그죠?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가 상호간에 여러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가 여기는 빛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조명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죠? 조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빛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마이크를 들어가서 앰프에서 증폭이 돼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소리 에너지, 꼭 여기는 없지만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음량으로 갈 수도 있고, 조명으로 갈 수도 있고, 전동기를 돌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전동기를 돌리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전동기를 돌리기도 하고, 팬을 돌리기도 하고, 펌프를 돌리기도 하고, 다 전기 에너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댁에서 왜 가스, 예를 들면 가스 보일러를 쓰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가스라고 하는 연료 에너지를 채취해서, 그죠? 우리가 연소를 통해서 난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맞춰집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가 되고, 에너지는 이렇게 상호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서로 예를 들면 변환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이 빛으로 되고 그 빛이 또 전기로 되고, 여러분들 빛이 전기로 되는 거를 보신 적 있죠? 빛이 전기로 되는 거, 태양광 발전, 그죠? 태양광 발전은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데요, 그 압력에 의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압력에 의해서도. 그 대표적으로요, 압력에 의해서 전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신도림역 아시잖아요. 그죠? 신도림역이 아마 가장 복잡한 겁니다. 그 복잡한 역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계단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단 밑에 위에서 힘을 주어서 꽉 누르면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도림역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100만 명이 어쨌든 거기 계단이 50개에서 50개 계단을 밟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원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빛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압력, 힘을 줘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왜 이런 거 보셨잖아요. 어떤 전시 작품에 가면은 자전거 위에 타서 자전거 페달을 막 밟으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도 전기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상당히 그 변환이 자유로운데, 여러분들 올해부터 뭘 하냐 그러면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물, 다시 말하면 냉난방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은 무조건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주택 아파트마다 전부 다 에너지 평가를 받으셔서 몇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몇 등급까지 만들어야 하면 10등급, 10개의 등급을 만들어서 우리 집이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내년쯤 되면요, 우리 집이 에너지 몇 등급인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리 집이 8등급이야. 그럼 8등급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8등급이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내가 지금 매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뭐가 바뀌냐 그러면요, 부속도급이 바뀌어가지고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에너지 등급 증명서를 붙여줍니다. 그게 에너지 소비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증명원을 뒤에 붙여야지만 매매가 되고, 그걸 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법 위반에 대해서 최소도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누가요? 부동산 중개사들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있잖아요, 우리 집 뒷방 있잖아요, 그 전세 내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부동산 중개업이 잠시만요 사모님, 사장님 잠시만요, 거기 에너지 증명서 촉구해야 됩니다. 와, 그런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거의 바뀌어가지고
건물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반드시 에너지 증명서를 붙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축물의 평가사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시험을 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 시험을 엄청나게 하면 10,000명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첨단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근무하시려고 그죠? 이 교육을 하고 계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나 인원이 약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0만이요. 지금 당장도 한 30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에너지 설계사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이 전망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런 보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 역학, 전기, 화학, 비, 원자의 합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유학. 그러니까 요새 학문은요, 한 점에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나가냐고 되면요, 융복학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에너지가 바로 뭐죠? 융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나는 말이지, 내가 전기공학을 했다. 나는 기공학을 했다. 나는 건축공학을 했다. 나는 원자력 경험을 했다. 앞으로는 그걸 전부 다 묶어서 에너지라고 하는 걸 공부해야지만 가장 취업이나 진로나 또 직업의 창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시에서 전기 설계사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건축 설계사 교육과정을 하니까 모이세요. 안 하잖아요. 그때. 그죠? 근데 에너지 설계사를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설계사가 되시기 위해서 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이 직업에서 가장 넓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옆에서 누가 서울시에서 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아까 제가 교육하기 전에 처음 말씀드렸죠. 내 처음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정답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 다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문구가 그 문구라서 그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분야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상당히 좋은. 우선 일자리 창출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서울시만이 가겠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경기도. 그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앞으로 에너지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 약 800만 채인데 800만 동 있는데 주택 빼고 그건 전부 다 평가가 되고 일반 주택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도 전부 다 받아서 앞으로 우리 집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옆에 분이 여러분들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 말이지 얼마 전에 서울시 뭐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교육받는다고 안 그랬어? 그거 받았지. 합격해서 저 활동하고 있어. 야 그러면 우리 집 있잖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거 있잖아 건축물 에너지 평가받으래. 근데 글쎄 나는 이런 에너지하고 틀리는데 그런 에너지하고 틀리나 이거 아시겠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회사는 서울시에 있는 예를 들면 종로구에 있는 건물을 전부 평가한다. 그럼 사람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굴 뽑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컴퓨터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정부에서 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에코스 프로그램이라고. 그걸 갖고 가셔서 그 집의 내용을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전구는 뭐 LED 전구. 여면요 한 2분 딱 지나면 쫙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이 집은 5등급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 절대 자기 집이라고 해서 등급 높이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평가는요 자기 건물이나 자기 집을 못하게 되는 법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한국감정원이라고 아시죠? 한국감정원이요 그 에너지 평가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뭐 하냐면요 이 에너지 평가를 합니다. 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 왜 하냐면요 그게 바로 그 집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집을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남 교수 있잖아. 내가 그런 집을 건물을 팔고 건물을 새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사지 마십시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부터 건축에너지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을 살려면 평가사가 오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8등급이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8등급짜리 10등급이 있는데 8등급짜리 집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 에스코라는 사업이 일어나요. 에너지 전략 사업. 그죠? 그러면 나는 말이지 우리 집에 등급 좀 높이려고 하는데 가장 실제가 없는 게 있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 그죠?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집 8등급이야.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 이거. 왜냐하면 전세 들어온 사람도 그걸 반드시 소비 증명서를 붙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지 알아봤더니 우리 집에 8등급이야. 그래서 동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이 8등급하고 2등급하고 뭐가 틀리나요? 이 집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8등급이고 이 집은 2등급인데요. 아 8등급은 전기세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8등급은 등급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8등급을 더 가야 되니까 시키면 그 집에 편리하지 안 되겠죠. 그 집에 조명에 에너지 많이 쓰겠죠. 그 집 보일러가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아니겠죠. 그럼 에너지를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해서 집 얻으려고 해.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아파트 임대받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 에너지 소비 점유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주나 주택 주인이 자기 건물이 등급 높이려고 하면은 에스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 집의 단열, 창호는 뭘 말하나요? 창문 세트 있잖아요. 창틀을 하고 유리화된 거. 그거 조명, 보일러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벽에도 단열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뭘 높여야 됩니까? 교육 등급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집을 제대로 돈 받고 팔거나 임대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물에 임대 들어갈 때 옛날 같으면 이 집의 향이 참 좋네. 이 집의 풍수지리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집이겠네가 아니고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면 에너지 효율 평가서에 나와 있는 에너지 등급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이 집이 지금 이런데 당신이 에너지 했다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물어본다고. 그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리 막 이런 단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분야가 지금 이 분야. 당장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안에 있는 건물, 서울시에 있는 주택, 전부 다 건축물에 있는 평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야구도 야구도 아주머니가 그죠? 배달하시잖아요. 가스도 검증하러 사시는 분들 있죠? 에너지도 평가를 하려면 사람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죠?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면 월급도 많겠죠. 그죠? 나는 서울시에서 발굴해준 에너지 설계사도 있고 이런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겠죠. 그죠? 그게 없는 사람보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닌가요?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비전, 희망. 내가 과연 지금 점심을 먹고 이 조립 때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너지 설계사가 되셔가지고 몇 개월, 1년 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년. 지금 에너지를 몇 년 보고 있냐고 그러면요. 30년 내지 한 50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새도 그 지금 동해안에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죠? 좀 안타깝지만 경주에서는 파전도 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원래 눈 하중이 대단하거든요. 요번에 무너진 그 강당은요. 그 눈 무게가 약 한 180톤. 180톤. 그런데 설계는 얼마에 견디도록 설계가 되냐면 150톤. 그러면 내일 안 되거든, 그죠? 그런데 그 설계자한테 아니 왜 150톤으로 설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이 지역에 눈이 안 와가지고 150톤만 하중을 지켜도 이겨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상이면 50개수라는 설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50개수 여러분 아시죠? 이산화탄소 그죠? 50개수가 올라가가지고 지구 온난화 막 되면서 그죠? 갑자기 눈이 폭설이 막 내리고 어떤 데는 그죠? 막 더워서 그죠? 예전에 막 여러분들 이게 자료 보시면 막 빙산이 막 녹아가고 내리잖아요, 그죠? 아마도 남극이나 북극도 아마 금세기 내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전부 다 녹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제학 용어에 블랙 스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게 스완이라는 게 백조인데요. 블랙 스완은 검은 백조잖아요. 원래 백조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모든 사람이 유럽 사람이 1600년대 백조는 다 흰 색깔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기는 백조하고 똑같은데 색깔이 까만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백조는 말 그대로 백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까만색 백조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 놀랄 정도가 아니고 야 이거 완전히 악마다. 엄청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경장연맹에서 엄청난 대변혁이 오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세기 이래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블랙스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오실겠어요. 에너지를 막 사용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요. 지금 동해안 지역에 눈이 온 거 정도 끝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서울에 막 비가 와가지고 뭐 이게 강남에 그죠? 강남에 막 이게 물이 막 잠기는 걸 보시잖아요. 그런 게 뭐 이번 겨울이나 이번 여름이나 그죠? 뭐 대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학자들은 환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2, 30년 뒤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오가우스라 이런 거. 만약에 각국민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줄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절대 에너지를 안 줄이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반드시 내복 입어야 되고 지도복을 낮춰야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대재앙이 올 수도 있고 이미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면 경주에서 부산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10명가 죽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우리 자신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지만 그게 내 자식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그 가정은 대재앙이 온 거죠. 사실은 눈이라고 하면 되네. 그죠? 복선이라고 하면 되네. 그 복선이 왜 되냐? 기상이변이 왜 생기냐? 오실가스. 오실가스가 왜 만들어졌느냐?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썼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건축 에너지 평가할 때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 몇 배 곱하냐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런 건 아주 중요합니다. 전기 에너지 자 우리가요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집에서 난방을 하는데 가스로 난방할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왜 가스를 연소해서 바닥 난방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 방은 너무 추워. 그래서 애들까지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갖고 올 거야. 그렇게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애들이 애가 너무 추워하니까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근데 전기장판을 물어봤더니 5만 원이야. 그럼 5만 원이면 애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5만 원 주고 샀어. 5만 원 주고 샀는데 방이 너무 차운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시는 분들 물어봤어. 우리 집이 너무 작거든요. 이 방에는 거의 냉물입니다. 이랬더니 아니 지금 이 보일러를 바꾸셔야 되겠네요. 보일러가 원래 이 집 정도면은 2만 아까 이런 거 보셨더니 킬로칼로리 per hour 정도 열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15,000밖에 안 나와서 결국 열이 적어서 방이 차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랬더니 보일러 바꾸셔야 됩니다. 보일러 바꾸면 돈이 얼마 들죠? 이랬더니 50만 원. 전기장판은 5만 원. 그걸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전기장판 5만 원 주고 바꾸겠죠? 바꿉니다.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에서 뭐가 하냐면 에너지 평가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평가를 딱 봤는데 이 집에 전기장판이 있습니다. 전기장판 있잖아요.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에너지를 만약에 가스도 배기고 전기도 배기면 정부에서는 전기를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몇 배를 더 곱하냐고 하면 2.7배를 더 곱합니다. 영원히 그 집이 없을 때까지, 그 전기장판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똑같은 에너지 100이라고 하는 전기를 쓰면 그것은 몇 배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2.7배를 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댁에 보세요. 3명이 살아도 냉장고는 4개죠. 분명히 3명이 살아요. 그죠? 냉장고는 4개입니다. 뭐 요새 김치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냉장고라는 게 전기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싹 다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김치를 슈퍼마켓 사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김치를 담궈서 김치 냉장고에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사용하는 비용 2.7배나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평가받을 때 더 불리해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했다. 2.7배나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고 전기 요금이 지금처럼 강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볼 때 전기 요금이 몇 배 올라야 되냐면 지금 구조는 2.7배가 더 올 겁니다. 그래야지만 쌤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있잖아요. 연료를 떼서 발전을 할 때 아까 사람 먹는 효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20%. 발전소 몇 프로냐 그러면요. 35%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떼어서 전기 만드는 것은 35면은 65는 버려야 되는 거죠. 65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을 어디다 버릴까요? 발전소에서 있잖아요. 사람은 아까 지표면에서 열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발전소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열을 떼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35는 발전을 전기를 만들고 65는 어디로 버릴까요? 밖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데 바닥으로 버립니다. 바닥.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발전기 보면 복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수 파이프라인을 길게 만든 바닥에 넣어서 바닥으로 열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한참 나가야 그러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렇게 TV에서 보면 그죠? 예전에는 30분 나가도 물고기 잡혔는데 요새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잖아요. 한 2시간 나가야지만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다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다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 열을 전부 다 바다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왜 제주도에 난류성 어류가 올라오잖아요. 대만이나 필리핀에 사는 아주 색깔 예쁜 고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바다가 더워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싸가지고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전산세트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카드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 왜 요새 전부 다 인터넷 뱅킹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료가 전부 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죠. 그러면 그걸 저장하려고 큰 전환센터가 있는데 그 전환센터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합니다. 그거를 일본에서 어떤 나라에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전기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를 한 번에 200%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새 전기요금이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지금부터 정확하게 2.7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인덕션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인덕션. 전기로 우리가 조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린다에서 나온 거죠. 가스, 스토브, 그죠? 뭘 사용해야 될까요? 가스, 스토브 사용해야 그거는 똑같은 연료비라면 앞으로 몇 배를 더 낸다고요? 2.7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막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 에너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를 막 하시면 앞으로 상당히 그죠? 그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고로 해보시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전자기업, 핵력, 만유력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속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시가 오는데 여러분 혹시 50분 전에 이야기하십시오. 시작하고 아시겠죠? 저는 원래 잘 안 쓰는데 여러분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실 모르니까 8분 전에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안 하시면요. 저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플러스가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하는 일이고 마이너스는 시스템의改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만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전기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로 언덕을 올라가야 되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 있는 게 아니죠. 내려가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차체 무게에 의해서 차가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죠. 그냥 굴러 내려가면서 바퀴가 그냥 도는 거죠. 바퀴가 그냥 도는데 그 바퀴에 뭐가 연결되냐 그러면 전동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전동기가 외부에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전동기를 돌리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그러면요. 그게 바로 발전이 돼서 우리가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그러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충전이 되고 올라갈 때는 전기를 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차는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휘발유차는 전기 자동차만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요 차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이제 바꾸지 마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 될 때까지 얼마나 남았습니다. 2, 3년 남았습니다. 그게 상용화 되면요 지금 여러분 타고 계시는 차는요 거의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렇겠죠, 그죠? 왜냐하면 일반 휘발유차나 디젤차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전부 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죠. 근데 전기자동차는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쓰지만 내려갈 때는 발전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서까지 갈 때 오르막도 내리막도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 휘발유차가 쓰는 에너지의 60%만 쓰면 부서까지 도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기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는 내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고 만약에 전기차가 언덕을 내려가면서 스스로가 발전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아주 어려우면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플러스,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가면 마이너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전달되는 열량은 플러스이고 시스템에 방출되는 열은 마이너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에 열이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열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 바꾸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나한테 들어오면 뭐라고요? 플러스. 내가 내 몸에서 나가거나 내가 일을 하면 마이너스. 아시겠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는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뭐 킬로그램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야, 오늘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이러면 몇 킬로그램 사와요? 이러든지 몇 근 사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으면 몇 파운드 사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무게의 단위가 다 틀린 거야. 우리는 근, 킬로그램, 그램, 그것도 이게 경인지방에서 사는 근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호남지방이나 또 경상도에서 사는 근도 틀립니다. 그죠? 이게 뭐 한 대라고 한 마리라고 다 틀리잖아요. 아니 한 나라에서 그렇게 틀리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나라마다 틀리겠죠. 이래서 유엔에서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래서 국제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국제 단위가 뭐냐면요, 이게 국제 단위가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야 모두 국가에 있는 대표자 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 가면요 우리 몇 근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에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요 아침에 가서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의 날씨 영어 몰라도 화면에 대충 그죠? 예보관이 나와서 그 구름이 오고 이러면 오늘 날씨 이야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25도이라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 영어도 지금 영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온도도 도시가 훨씬이야. 그러니까 25도 이래 되는데 85, 80 이러면 도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유엔에서 이 SI 단계, 즉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는 전부 다 이 단위를 다 써야 됩니다. 이 단위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관공서에서 반드시 전부 다 이 단위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은 파운드 쓰잖아요. 전부 다 킬로그램으로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왜 여러분들 피트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몇 피트? 앞으로 보겠습니다. 몇 미터? 아시겠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죠? 킬로그램 미터를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미터, 무게는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전류는 이까지는 대충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난감하죠? 암페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류는 암페어를 국제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온도는 섭씨도 아니고 화씨도 아니고 뜻도 못하는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를 만들어놨어요. 켈빈. 그리고 앞으로는요, 오늘은 293켈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려니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온도 섭씨를 쓰지 말고 도시를 쓰지 말고 화씨를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다 도시를 썼거든요. 유럽에서는 다 화씨를 썼고 이렇게 싸움할 거 아닙니까? 아니 화씨를 써야지. 이쪽은
아무도 쓰지 마. 켈빈을 써. 이래가지고 양쪽 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죠? 이 온도는 켈빈. 물질의 양, 몰. 광도는 켈빈. 우리 보통 여러분들 이 조명에서 조도가 몇 룩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 단위, 물론 조도도 쓰지만 가급적이면 이 광도의 단위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구를 사러 가면 몇 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몇 촉, 그죠? 야, 50촉 사봐라 이랬잖아요. 뭐 30촉 사봐라, 그죠?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지. 뭐 단위를 정답을 써라고요. 캔들.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LED 설계사를 하실 때 단위는 전부 다 여기는 단위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울 LG 설계사잖아요. 그죠? 그럼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타지잖아요. 지방타지에서 나온 공문이 국제 단위로 안 됐으면 외국에서 딴지를 끌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 꼭 외우시고 가급적이면 이 단위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게요. 뭐 여기는 단위는 잘 안 보시는데요. 주로 미리는 아시잖아요. 그죠? 미리. 근데 미리까지는 내가 어떻게 수용이 되는데 마이크로, 나노 이런 단위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나노라는 단위를 10의 마이너스 9성이구나. 메가 10의 6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광고 문서에 메가 이게 M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10의 6성을 말해요. 예를 들면 메가 줄 이렇게 말하면 메가 줄하면 10의 6성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위에 건 참고적으로 아셔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는 무조건 이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단위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 이외에 무슨 단위가 있냐면 절대 단위와 공학 단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단위와 공학 단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쓰지 마세요. 전부 다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단위를 뭘 쓰라고 했더니 이거 쓰시면 돼요. 그렇죠? SI가 아니었어요. 이 단위는 앞으로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위는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는 절대 단위를 쓰는 게 아니고 공학 단위를 쓰는 게 아니고 SI 단위계를 반드시 써야 된다. SI 단위계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도는 화씨가 있고 섭씨가 있고 그 다음에 켈빈이라고 하는 그 절대온도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온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화씨는 도 F, 섭씨는 도 C, 그 다음에 절대 온도인 켈빈은 K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다 보니까 다행이죠. 물이 어느 점 0도잖아요. 그죠? 물이 어느 점 0도 기준으로 해서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위를 썼는데 유럽에서는 물이 끓는 것은 210, 화씨 212도, 물이 어는 것은 화씨 32도 이렇게 쭉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여기 익숙한 거죠. 우리는 여기 익숙한 거고, 그죠? 그런데 다행히 이 켈빈 온도는 우리하고 똑같이 몇 등분을 한 거죠? 100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몇 등분을 한 거죠? 180등분.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180등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이 온도를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180등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100등분 했기 때문에 물이 언다 0도, 물이 끓는다 100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켈빈 온도가 물론 273도부터 시작을 하지만 몇 등분이 있다는 거죠? 100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책을 보면요. 도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켈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분을 하면 같이 약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약분이라는 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이 되잖아요. 약분을 할 때 켈빈은 바로 약분, 켈빈하고 도시랑 약분이 됩니다. 이온은요. 둘 다 몇 등분이기 때문에 100등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단일책 같은 거 보면 열 관리비율이 나왔거든요. 어떤 책은 K로 되어 있고 어떤 도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둘 다 몇 등분 한다고요? 100등분. 시험 문제는 안 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안 옵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난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SI 단위계.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